그런 하위권 학생 상담을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위권, 자신감 없는 학생들은 공부 얘기를 1도 하지 마세요. 먼저 애들 길을 먼저 살려줘야 돼. 과외 상담을 가면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학부모나 학생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 말 없이 계속 듣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멘트를 준비하고 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만나는 학생이 너무 다양하고 부족한 점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만날 줄 알고 멘트를 준비해야 될까? 상담 가면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는 것이 걱정이 돼요. 나는 영어 독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어 독해에 관련된 멘트를 열심히 준비해서 상담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학부모가 수행평가 준비를 물어보네? 또는 생각지도 못한 영어 듣기를 물어보네? 나는 영어 듣기를 따로 준비한 적도 없어서 영어 듣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법을 설명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학부모가 진지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할 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먹히는 정해진 멘트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가면 좋아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정형화된 형태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얘는 개념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응용 문제에 약해요. 또는 얘는 주제 찾기 독해는 잘하는데 빈칸 추론 독해가 약해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예요. 즉 개념은 있는데 응용을 못한다는 말이 쉬운 거는 잘하는데 어려운 걸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당연한 소리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높은 확률로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적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성적별로 각각 성적마다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일단 상담에 들어가면 디테일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가면 상담을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먼저 하위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딱 봐도 얘네들은 공부에 자신감이 없어. 점수도 안 나오지 공부 의욕도 없어. 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자녀의 실력을 잘 알고 있어요. 시간 맞춰서 학원 과외 수업 진도만 따라가면 좋겠어.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게 이 부모님의 소원이야. 그런 하위권 학생 상담을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위권, 자신감 없는 학생들은 공부 얘기를 1도 하지 마세요. 먼저 애들 길을 먼저 살려줘야 돼. 얘네들도 공부시키려고 많이 시도해봤겠죠. 과외 학원 상담을 많이 갔는데 뭐 기초가 너무 없네, 들어갈 반이 없네, 이런 구박에 너무 익숙해.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도 반쯤 포기하거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런 경우라면 공부 내용은 나중이에요. 수업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교재는 뭘 사용하고 뭐 몇 등급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몰라. 영어 지문만 봐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리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상담할 때 공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공부가 아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유, 길동아 요새 공부하느라 많이 어렵고 힘들지? 너가 고생이 많다. 그런데 오늘 과외 상담까지 하기로 하고 용기가 정말 대단한데? 야, 그 용기 있는 거 쌤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 이렇게 따뜻하게 용기를 넣어줘야 돼요. 학부모에게도 길동이가 자신감도 떨어졌을 수 있는데 이 멘탈적인 부분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학부모는 이 학생이 공부를 할지 말지 기로에서 과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길동이가 공부를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과외 상담까지 하고요. 분명히 길동이가 잘하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에요. 같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계속 건드려 주는 것이 좋아요. 하위권은 감성을 건드려야 합니다. 중위권은 어떨까요? 중위권은 대략 친구들 사이에서 따라가긴 해요. 보통 대형 학원에서 강의 많이 들었고 주워 들은 것도 많아. 내주는 숙제도 웬만큼 하고 친구 따라서 우르르 학원은 잘 다녀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그만한 무리에서 좀 더 점프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남들 다 같이 듣는 강의보다는 내 자녀를 위해서 특별 개별 지도를 해서 콕 집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위권 학생들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개별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돼요. 이 학생이 개별적으로 어떤 점이 필요한지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 시킬 수 없어요. 전화통화로 대략 파악하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개별 진도와 관련된 정형화된 멘트를 준비하고 가면 좋아요. 포인트는 대형 학원과 차별점을 두면 됩니다. 과외를 구하는 친구들은 대형 학원에서 부족함을 느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좋아요. 학교에서 똑같이 단체 수업을 듣지만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학원이나 과외를 찾잖아요. 근데 대형 학원에 가면 똑같이 학교처럼 단체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학원을 갔는데
학원도 학교와 똑같이 수업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진도 따라가기 급급하지. 그래서 개별 진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점수가 오를 수 있어요. 80점 나오는 친구 똑같이 2명을 앉혀놔도 필요한 부분이 다 달라요. 얘는 문법이 다르고 얘는 단어가 부족하고. 그래서 과외 개별 진도로 필요한 부분을 따로 잡아줘야 점수가 올라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은 평범한 수업보다는 개별 수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해주면 좋습니다. 자, 상위권은 그럼 어떨까요? 하위권은 감성적으로 접근했죠. 상위권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현재 모자란 부분이 어디이고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외 초보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위권 상담하기가 굉장히 부담됩니다. 처음엔 얘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 특목고래. 그러면 반쯤 쫄아 있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보통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과외를 스스로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주면 되거든요. 보통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면 돼요. 영어의 경우 빈칸 추론, 순서 맞추기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과외 선생님도 가르치는 실력을 상위권 가르치면서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각 실력별로 상담 전략을 잘 짜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